60대 이상도 무조건 좋아할 국내 여행 명소 5곳. 1장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60대 부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은퇴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로움이 스며들어 있었죠.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인 손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별거 있나? 매일매일이 똑같지. 손녀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SNS에서 우리나라 여행지들이 정말 인기래요. 외국보다 멋진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 안 부럽다고? 애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나라 여행지는 다 뻔하지 뭐. TV에서 맨날 나오는 곳들만 있고.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인해 보시죠. 제가 정말 멋진 곳들 찾아서 같이 가봐요. 가보시면 말씀 바꾸실 거예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가을에 가면 정말 예쁜 곳들이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멋진데 직접 보면 어떨까요? 손녀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래도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직접 가보시면 달라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 좋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의 좌충우돌 가을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손녀의 열정과 할머니의 설렘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언제적 일인지 이렇게 설레는 게. 할아버지도 슬며시 웃으며 그러게 말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장 첫 번째 여행지 충북 옥천의 부소다막에 도착한 세 사람. 700m 높이의 거대한 암벽이 호수 위에 병풍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에 모두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암벽이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부소다막이래요. 용소라고도 부르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암벽이 정말 용이 호수 위로 기어가는 모습 같네. 머리 부분도 있고 몸통도 구불구불하고. 할머니가 옆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용은 무슨 용이야? 내가 보기엔 배불뚝이 할아버지가 물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데? 할머니, 디스 너무 심해요. 손녀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나 젊었을 때는 정말 날씬했어. 군대에서도 체력장에서 1등 했다고.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요, 할아버지. 손녀가 할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다. 이런 곳을 왜 진작 몰랐을까? 맞아요, 할머니. 우리나라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이 정말 많아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웅장하네. 외국 못지않아 세 사람은 호수를 따라 산책하며 각자의 관점으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티격태격하는 모습과 따뜻한 케미가 손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장 두 번째 여행지인 충남 보령 죽도상화원에 도착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과 아름다운 정원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섬 정원이라는 독특한 매력에 세 사람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동화 속 같아요. 손녀가 회랑을 걸으며 신나서 말했습니다. 한적한 정원길을 걸으며 손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첫사랑은 할아버지 맞죠? 이런 로맨틱한 곳에서 데이트도 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맞긴 하지. 첫사랑이 할아버지 맞아. 근데 그때는 할아버지 말고도 멋진 오빠들이 많았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지금 실토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동네에 잘생긴 오빠들이 있었다는 소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질투하는 거 봐요. 귀여워. 질투는 무슨,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변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너를 선택했잖아. 그때 다른 오빠들보다 너가 더 재미있고 착했거든. 정말요? 어떤 점이요? 손녀가 관심있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줬어. 힘들 때도 장난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지금도 그래.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뭔 그런 얘기를 다 해. 정원을 둘러보며 걷는 동안 세 사람은 옛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연애담을 듣는 재미에 푹 빠졌고,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달콤한 추억들을 되짚어보며 한층 더 따뜻해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장,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에 도착한 세 사람. 웅장한 한탄강 협곡과 기암절벽이 만들어내는 장관에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특히 유람선을 타고 협곡 사이를 누비는 경험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 할아버지가 유람선 난간에 기대며 감탄했습니다. 유람선이 협곡 사이로 들어가자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의적 임꺽정이 활동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임꺽정 알지? 조선시대 의적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자들 것만 훔쳤다고 해. 와,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임꺽정보다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손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축구팀 에이스였어. 동네 처녀들이 나보려고 경기장에 몰려왔다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에이스는 무슨, 맨날 벤치에서 물 먹고 앉아있던 주제에 가끔 교체로 들어가면 5분도 못 뛰고 헉헉거렸잖아. 야, 그때 내가 다리를 다쳐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억울해했습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동시에 웃으며 할아버지를 놀렸습니다. 다리 다친 것 치고는 너무 오래 다쳤네요. 할아버지가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인기 많았어. 할머니도 나 때문에 질투 많이 했지? 질투는 무슨, 내가 왜 질투해? 그냥 재미있어서 사귄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협곡의 절벽들 사이를 지나며 세 사람은 계속해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웅장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가족의 대화는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장된 무용담과 할머니의 현실적인 태클, 그리고 손녀의 순수한 웃음이 어우러져 협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5장. 경기도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에 도착한 세 사람. 깊은 협곡 속에 숨어있는 이 폭포는 마치 자연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보물 같았습니다. 9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웅장한 소리가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이런 곳이 포천에 있었다니.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습니다. 폭포 앞 전망대에 서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물보라와 무지개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손녀가 폭포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 폭포수가 저렇게 힘차게 흘러내리는 게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랑 같아요. 처음엔 작은 물방울로 시작해서 점점 모여서 이렇게 큰 폭포가 되잖아요. 할머니가 손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흘러왔어. 할아버지가 괜히 쑥스러워하며 돌멩이를 주워 던졌습니다. 그렇지. 결국 내가 참을성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할머니 성격 알잖아. 고집도 세고. 뭐 누가 고집 세다고? 너보다 내가 양보 많이 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툭 쳤습니다.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부딪히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더 정겨워 보여요. 폭포 소리에 묻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맞아.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뭉클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6장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도착한 세 사람. 100m 높이의 출렁다리가 깊은 계곡 위에 걸려있는 모습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손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다리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무서워 보여요.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막상 다리 중앙에 다다르자 다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난간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무서워 죽겠네. 손녀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자 할머니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천천히 가자.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무서운 것도 같이 나누면 반이 되잖아.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다리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우리 완전 똑같이 소리 질렀네. 무서운데 웃긴 게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이제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있으니까 덜 무서워요. 그럼 할아버지 손도 잡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아름다웠지만 무서움보다는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손녀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 건넜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혼자서는 이런 모험 생각도 못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낸 기분이야. 나이 들어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7장 여러 여행지를 다니며 쌓인 추억들이 세 사람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밤 캠핑장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세 사람은 여행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닥불이 따뜻한 빛을 비추며 가족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손녀가 따끈한 고구마를 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들이 많았구나. 외국 부럽지 않네. 맞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야. 할머니가 동조했습니다. 손녀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면서도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이야. 할아버지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처럼 말이지. 참을성 좋고 유머 있는 사람. 할머니와 손녀가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어요.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할아버지가 억울해했지만
덩달아 웃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꿈과 도전에 대해, 할머니는 가정을 꾸리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에 대해, 손녀는 앞으로의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매 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를 초월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여행이 단순히 장소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8장 여행의 마지막 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각자 창가에 기대어 여운에 젖어있던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인생도 여행 같아. 좋은 풍경도 지나가고 힘든 구간도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추억뿐이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했구나. 손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도 봤고 우리도 손녀 덕분에 새로운 곳들을 알게 됐어. 고마워.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동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일이 똑같아서 지루했는데 이런 여행을 더 자주 해야겠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손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던데.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때도 우리 셋이 함께 가자. 할아버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집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끝났어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도요.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서 여행이 끝났지만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가족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세 사람의 발걸음에는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하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